이번 시간에는 생물 다양성과 분류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일단 생물 다양성은 어떤 지역에 살고 있는 생물의 다양한 정도예요. 그리고 이런 생물 다양성을 결정하는 기준들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생물의 종류예요. 생물의 수가 많을 때보다 생물의 종류가 많을 때 생물 다양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한두 종류의 생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때보다 여러 종류의 생물이 고르게 분포할 때 생물 다양성이 높다고 하죠. 제일 밑에 그림을 한번 봐볼게요. 지금 가에는 4종류의 생물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에는 3종류의 생물이 고르지 않게 분포하고 있죠. 지금 이 특정 나무가 4분의 3을 차지해요. 이 경우를 보면은 가가 생물의 종류 자체도 4종류로 나보다 더 많지만 나는 한 종류의 생물이 대부분을 차지해서 만약에 어떤 환경 변화가 있어서 나무들이 다 없어져 버리면은 생물 다양성이 굉장히 낮아지죠. 그래서 이 생물의 종류가 몇 종류 있냐도 생물 다양성의 중요한 척도지만 고르게 분포하냐 안 하냐도 생물 다양성에 있어서 중요한 척도이다. 다시 위로 올라가서 같은 종류에 속하는 생물도 특성이 다양하면 생물 다양성이 높아요. 왜냐면 급격한 환경 변화가 있거나 전염병이 있을 때 그 환경 변화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특성을 가진 생물이 존재한다면 그 생물은 살아남겠죠. 그래서 한 종류의 생물이라도 생물의 특성이 다양할 때 생물 다양성이 높다. 그런 생물의 특성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소로 따지면은 몸의 크기, 색깔, 뿔의 크기, 털의 길이 등 되게 다양한 것들이 있죠. 그리고 다음으로 생태계를 볼게요. 생태계가 다양할수록 생물 다양성도 높다는 거예요. 숲, 갯벌, 바다, 사막 등 각각의 생태계 환경에 적응한 독특한 종류의 생물들이 살고 있죠. 그래서 생태계가 다양하면 생물의 종류도 많아진다. 그리고 생물 다양성도 높아진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생물이 다양해진 원인을 볼게요. 그 원인 중에 하나는 변이에 의해서 나타나요. 같은 종류의 생물이더라도 서로 다른 특징이 나타나죠. 일단 왼쪽 2개의 그림을 보면은 생물의 변이에 대한 내용인데 바지락은 각각의 바지락마다 다 무늬가 다르죠. 그리고 얼룩말도 각각의 얼룩말마다 줄무늬가 다르죠. 이렇게 생물들은 외형적으로도 각각의 변이가 조금씩 존재하고 있어요. 조금씩 차이가 있죠. 그리고 환경에 따라서 변하기도 해요. 북극에 사는 북극여우와 사막에 사는 사막여우가 있는데 일단 몸의 색깔부터가 다르죠. 주변 환경의 색이랑 비슷해진 모습을 볼 수 있죠. 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털의 색이 주변 환경의 색과 비슷해진 거예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귀의 크기도 보면은 되게 다르죠. 북극여우는 추운 지역이니까 열을 보존해야 돼서 밖이랑 닿는 면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귀가 작고, 사막여우는 최대한 열을 많이 방출하기 위해서 밖이랑 닿는 표면적을 넓혀서 귀가 크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 그리고 밑에 환경과 생물 다양성을 볼게요. 생물은 빛, 온도, 물, 먹이 등의 환경에 적응해서 살아가요. 그래서 같은 종류의 생물이더라도 오랜 시간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면 서로 다른 특징을 갖게 될 수 있는 거죠. 위에 있는 여우의 모습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생물이 다양해진 과정을 볼게요. 생물의 변이와 생물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을 통해서 생물 다양성이 높아졌어요. 그 과정을 간단하게 봐보면 한 종류의 생물 무리에는 다양한 변이가 있어요. 아래 예시에서는 목이 긴 거북이가 있고 목이 짧은 거북이가 있어요. 그리고 그 무리에서 환경에 알맞은 변이를 지닌 생물이 더 많이 살아남을 수 있어요. 목이 긴 거북이가 유리한 환경이면 그런 거북이들이 계속 더 많이 살아남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이 매우 오랜 세월 동안 반복되면 원래 생물과 특징이 다른 생물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이 목이 긴 갈라파고스 땅거북이 나타난 과정을 볼게요. 원래 갈라파고스 땅거북 무리는 목이 짧았어요. 그런데 다른 거북보다 목이 조금 더 긴 변이를 가진 거북도 있었죠. 그리고 이런 거북들은 환경이 다른 섬으로 여기저기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목이 조금 더 긴 거북은 키가 큰 선인장이 있는 환경에서 살아남기가 유리했던 거죠. 아래 그림을 보면은 거북들은 주로 땅에 있는 먹이들을 먹었어요. 그래서 목이 길 필요가 없었죠. 그런데 여러 섬들로 옮겨지고 나서 보니까 어떤 섬에서는 먹이를 먹으려면 목이 길어야 유리한 거예요. 지금 보면은 키가 큰 선인장이 있죠. 이런 키가 큰 선인장에서 먹이를 따서 먹으려면 목이 짧은 거북들은 되게 불편해요. 그리고 먹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목이 긴 거북들만 먹이를 잘 먹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위로 돌아와서 이 거북은 키가 큰 선인장이 자라는 환경에서 목이 짧은 거북보다 더 많이 살아남았죠. 그리고 자손도 많이 남겼겠죠.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아예 목이 긴 종류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갈라파고스 제도에는 목이 짧은 거북은 주로 풀이 많이 자라는 곳에 살고 목이 긴 거북은 주로 키가 큰 선인장이 자라는 곳에 산다 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식지에 따라서 생물의 특성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